디지털 부채라는 지금 장표가 나왔는데 디지털 부채요? 지금 뭡니까? 현재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네. 접하는 많은 데이터들 저 이메일 하루에 몇백 통 이메일이 오는데 네.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회신을 해야 되는데 네, 다 네. 못하면서 아, 다 그런 것들 그런 부채. 네, 그런 것들을 마음의 부채라 부채. 네, 마음의 부채 처리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맞아요. 부채들 디지털 부채. 네. 많죠, 저희 다. 그렇죠. 맞아요. 네.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회의들 네. 그런 걸 이제 디지털 부채라고 그럼 하는데 저희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이 나왔다는 장표인데요. 현재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고 비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쓰고 있죠. 코파일럿이 디지털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업무 품질도 향상을 시켜주고 또 임직원의 만족도 및 웰빙 향상시켜주는데 큰 이바지를 할 것이다 라는 장표입니다. 그럼 실제로 코파일럿이 적용이 되는 업무 영역 시나리오별로 좀 줄여보면 크게 네 가지로 줄었는데요. 좋습니다. 첫 번째 회의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들 이거는 주로 이제 팀즈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문서를 좀 작성하는 이제 이거 워드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없는 거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들 혹은 파워포인트에서 워드를 파워포인트로 바꿔달라 많죠.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문서 작성에 대한 펑션이고요. 이메일 처리해 달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웃룩에서 새 메일 만들어줘 뭐 이런 거죠. 요약 서머리 해줘 이런 기능들. 마지막으로 이제 엑셀에서 좀 많이 쓸 기능인데요. 데이터 주요 인사이트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시각화 차트를 좀 빠르게 작성해줘. 과거에는 공부해가지고 맞아요. 공부해가지고 데이터 분석가가 저런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연어로 입력을 하면 그냥 만들어줍니다. 누구나 다 데이터 분석가가 되시면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무섭습니다. 동작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영문으로 제가 리포트 하나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워드에서 쳤습니다. 코파일럿은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첫 번째 가는 곳이 오케스트레이터가 그래프 엔진으로 가서 요청된 내용과 관련된 M365 기반 사내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게 됩니다. 확장된 옵션이 있다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확장된 옵션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확장된 옵션까지 포함을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해당 프롬프트에 탑재를 시킵니다. 외부의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빙챗 보이네요. 또 외부 인터넷 정보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게더링 한 다음에 제가 보낸 프롬프트에다가 탑재를 시킵니다. 그러면 코파일럿은 이제 수정된 프롬프트를 다시 가져와서 저희가 잘 아는 LLM, 챗GPT, 프라이빗 챗GPT한테 이제 던지게 되죠. 데이터들은 다 로우 데이터이니까 이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문서화를 시켜주는 작업이 LLM 모델에서 하는 거군요. 문서화가 끝나면 코파일럿한테 다시 보내줘요? 리턴을 해줘. 왜요? 다시 보내는 이유는 후처리라고 하는데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 LLM이 만들어낸 아웃풋이 사내 보안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혹은 그 리스폰시블 AI라든지 그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거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리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래프 엔진에 갔다 와서 권한 체크들을 받게 됩니다. 보안적인 측면을 체크를 받은 다음에 해당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난 다음에 다시 리턴을 하게 되면 코파일럿이 그 리턴된 최종 결과물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텀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코파일럿 오케스트레이터가 프로세스를 계속 이해하게 되면 일종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LLM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코파일럿 오케스트레이터가 여러 가지 프롬프트 명령어들을 받게 되면서 명령어들을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 이제 프롬프트가 교육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계속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학습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들도 다 다를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케스트레이터도 더 퀄리티 높은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질문을.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LLM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계속 학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혹은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학습은 코파일럿 오케스트레이터가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은 비즈니스 데이터에 기초한다는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보안이나 규정 준수,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에 상속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니까 저게 이해가 되는 거 같네요. M365에 설정된 보안 규정 준수를 모두 상속받고 있다.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매일 사용하시는 앱에 통합되어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죠. 이 부분 5번째, 개인 사용자 관리자를 항상 제어한다는 부분 뭐냐면 무엇을 사용하고 수정하고 삭제할지는 AI가 내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결정한다라는 부분. 아직 선택권은 AI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다라는 부분 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안만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최종적으로 내가 쓸지 말지 판단하는 거는 사용자의 권한이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결정은 우리가 결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게 코파일럿은 프로세스를 학습하면서 보다 정교한 작업과 쿼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이미 미리 코파일럿을 경험해본 사용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보실 텐데. GitHub. 코파일럿 최초 적용된 이제 플랫폼이 GitHub입니다. 개발자들 커뮤니티 그렇죠. 사이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소속이기도 합니다. 80% 정도가 이미 코드, 생산성을 발휘하고 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정보나 좋은 예시를 찾는데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있었고 이거는 조기 도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코파일럿을 경험해 보신 기업들 사전 테스트 같은 거죠. 29%가 향상됐다. 생산성이 회의는 4배 이상 빠르게 요약을 받았다. 아까 우리 디지털 부채가 잠깐 언급했지만 참석하지 않더라도 해당 회의에 대한 서머리를 아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회의가 원체 많아서 그 회의 시간도 시간이지만 회의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숙지하는데도 굉장히 시간들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검색 부분도 좀 빨라졌다. 이메일 처리도 당연히 좀 빨라진 부분이 있겠고요. 초안을 빨리 작성하게 됐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고자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초안이지 않습니까? 시작이 어렵죠. 시작이 어렵죠. 시작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추정만 하면 되는 굉장히 좀 빨라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문서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시간 문서가 50장인데 다 볼 수 없으니 필요한 정보만 실제 리소스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분야이죠. 50장 읽어야 되는데 요약해줘 하면 얼마나 좀 편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좋은 피드백들이 좀 나오고 있었다. 매주 일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것보다 코파일럿 사용을 선택하겠다는 사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밥보다 코파일럿이 좋다? 진짜일까요? 모르겠어요. 30% 정도가 직장을 선택할 때 이 회사가 코파일럿을 쓰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코파일럿을 쓰는 회사를 내가 더 선호하겠다가 30% 정도 나겠고요. 서준혁에게 코파일럿이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뭔가 아이언맨과 자비스. 아마 아이언맨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서죠. 그냥 저희가 과거에 알고 있는 헬프가 아니라 뭔가를 창조하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이언맨과 자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아이언맨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아이언맨. 한 방에 저 테이블, 저 폰트를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저는 업무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다, 이거. 너무 좋고. 한글보다 언제 나온다고요? 각 앱에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파일럿에게 요약, 생성,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그거를 요청하는 문장으로 작성하는 하나의 질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목표인데요. 내가 요약을 얻고 싶은 건지 아니면 키포인트를 얻고 싶은 건지에 따른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목표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상황인데요. 내가 지금 코파일럿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게 고객사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코파일럿을 작동시키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또 명시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톤과 길이 좀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출처입니다. 출처는 물론 이 코파일럿이 모든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어떠한 부분을 딱 핵심 짚어서 작동시킬 때는 나의 원드라이브에서 뭐 아웃룩인지 팀즈 채팅의 내용인 건지 아니면 정확한 구체적인 워드 파일인 건지 조금 이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출처를 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웃룩은 이제 업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사님 말씀하셨던 디지털 부채가 많은 협력을 네, 맞습니다. 코파일럿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 기능, 그리고 초안 작성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된 코칭 코파일럿을 통해서 검토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조금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무실 오픈 이벤트를 위한 마케팅 관련 메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많은 이메일 내용을 하나씩 다 열어서 핵심 문장이 뭐지, 어떤 내용이 주고 오고 갔지라는 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위에 이 서머리라는 단추를 클릭만 하시면 각 메일에서 중요한 문장만 취합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한눈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옆엔 참조 번호가 있어서 이 문장에 대한 좀 디테일한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클릭하면 그 해당 이메일로 연결이 되면서 하이퍼 링크처럼 그래서 회신 답장도 작성해야겠죠.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습니다. 드래프트 코파일럿을 클릭하시면 프롬프트 입력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메일 내용을 확인했으니 답장하겠다는 메일을 작성해줘. 옵션 아이콘에서 톤과 길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톤과 길이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제가 요청한 대로 문장을 되게 작성을 해주는데 되게 빨리 해줬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코칭 코파일럿인데요. 코칭. 내가 이메일을 작성했으면 누군가에게 좀 확인받고 싶은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코파일럿인데 동일하게 아이콘에서 이번에는 코칭 코파일럿을 클릭만 하시면 그럼 이제 톤, 감정, 명확도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 앞에 좀 이런 문구가 조금 포함됐으면 좋겠어 라든지 중간에 이런 문장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서제스천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를 생성하신 다음에 비교해서 원하는 걸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업무 메일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메일 쓴 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누가 검토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웬만하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보내는데 코파일럿한테 코치를 좀 하면 되는 거군요.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이제 팀즈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은 이제 회의와 일정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M365 책 같은 경우도 업무 기반에 있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어떤 파일을 주고받았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빠르게 검색해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일정을 생성하실 때 추가 옵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 내용 기록 버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할 때 그 음성이 텍스트로 넘어가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코파일럿이 나중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이미 지나간 회의에 대해서 한번 코파일럿을 활용해 볼 텐데 이제는 한두 시간짜리의 긴 영상을 보지 않고도 코파일럿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의 요약 탭에서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습니다.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말했던 내용을 취합해서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코파일럿에 대해서 뭐 상황과 설명, 라이브 데모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녹화된 음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게 텍스트로 요약을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영어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확인하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추후에도 한국어여도 이런 요약 기능은 동일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글 버전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한국에서 베타 테스터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이 아마 조만간 2차 국가에 한국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뭐 장단점을 가진 표로 작성을 해주고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왜냐면 이대로 또 표로 만들어달라 이런 것도 되죠? 맞습니다. 왜냐면 또 후속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국어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국어도 좀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그럼요. 이런 식으로 장표로 이렇게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저렇게 요약한 그 레퍼런스가 뭔지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왔나라고 할 때도 그게 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하게 요즘 많이 관심을 주고 계시는 M365 챗 코파일럿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코파일럿을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대표 프롬프트들 중에서
누구랑 업무 메일을 주고받았고 네. 어떤 채팅을 주고받았지 한 번에 파악하고 싶을 때 중요하죠. 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팀원과 어떤 메일과 어떤 업무를 주고받았지? 라는 걸 한번 테스트해서 이분이 다른 분과 이런 엑셀 작업을 했다. 이게 실시간으로 다 실제 작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이 M365 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아웃룩이라든지 아니 워드라든지 다 관련된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군요. 네, 나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크로스 앱의 대표적인 그러네요. 실제로 크로스 앱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표적인 그런 사용 처리네요. 어떠한 파일인 건지 어떠한 채팅인 건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내 업무에 대해 아웃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하나씩 열어서 보셔야 되니까. 내가 누구랑 제일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감으로만 알지. 이게 데이터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프롬프트도 있습니다. 키포인트를 얻는 프롬프트인데 제가 파일 중에서 재무 관련된 데이터 파일을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이 어떠한 이제 핵심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뭐 엑셀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워포인트나 다른 파일도 다 가능하고요. 지금 이거는 이 엑셀에 대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뜨는 걸 확인하시면 뭐 이 내용은 뭐 세일즈 아니면 상품 이런 것들에 관한 포함된 데이터 파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 중에 많이 바쁘시면 이 엑셀 파일,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다 읽어서 확인하시지 않아도 이 파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는지를 되게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파일럿의 특징이 무엇이야?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코파일럿이 답변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바운더리 안에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저의 회사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코파일럿 테스트 일정을 바탕으로 해서 도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럼 어디서 가져왔느냐? 저 참조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코파일럿 일정에 대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코파일럿 일정에서 제가 코파일럿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특징을 저한테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실제 비즈니스 관련된 업무를 할 때에는 확실히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대답이 정확히 레퍼런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 정리된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해당 문서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통 문서를 찾기 어려웠는데 질문을 던졌더니 해당 문서가 나왔다는 사람입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그러네요. 완전 비서네. AI 비서이죠. 이제 코파일럿 특징이 뭐야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플러그인, 이 웹 콘텐츠를 한번 활성화시킨 다음에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질문으로 제가 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요. 동일하게 저의 회사 데이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과 저기 보시면 from the web이라고 해서 외부 데이터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점은 제가 코파일럿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브라우저를 켜서 검색하고 하나씩 다 확인할 필요가 없이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 나의 데이터 그리고 외부 데이터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어떤 아젠다나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거나 알고 싶으면 우리 사내에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웹이든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요약해줘서 한 방에 저 테이블, 저 프롬프트를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저는 업무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다, 네, 너무 좋고요. 웹 브라우저를 따로 키지 않아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 업무의 주 윈도우가 이 챗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러네요. 한글 버전 언제 나온다고요? 자, 원선영에게 코파일럿이라 일 잘할 친구요. 일 잘할 친구. 요즘에 이런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파일럿이 나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마지막 결정은 사용자인 제가 하는 거지만 제가 업무를 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일 잘하리라고 알겠습니다. 적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런 M365 챗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도입해서 잘 배포하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파일럿은 좀 다른 개념이 담당자가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담당자가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못 쓴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관련돼서도 간단히 어떤 게 좀 업데이트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지만 뭐 대표적인 것은 한국어 지원에 대한 네. 부분입니다. 네. 예, 현재 그 코파일럿이 8개 국어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어가 이제 2차 출시 국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서비스가 오픈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뉴스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파일럿은 3가지 옵션으로 지금 해당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테넌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상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옵션인 라지 랭귀지 모델, 두 번째 옵션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이 그래프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M365 테넌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코파일럿은 이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옵션,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옵션을 가지고 코파일럿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기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책임감 있는 AI,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베이스 하에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 코파일럿은 기업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한다. 포괄적인 보안 규정 준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되어 있다. 또 데이터는 보안 파티션을 벗어나지 않고 LLM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앱에 통합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이 코파일럿이 주는 결과물은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용자나 관리자가 항상 제어가 가능하다. 네. 모든 마지막 결론은 사용자가 내린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은 사용자가 질문하는 부분, 그런 프로세스들을 학습하면서 보다 정교한 작업과 쿼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데이터가 학습이 안 된다. LLM에. 네네. 실제로 학습되고 업데이트되는 거는 이 프로세스. 그렇습니다. 내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는 이 프로세스는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의 디테일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보시는 코파일럿은 기업용 AI 옵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된 정형화된 질문들이나 예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잘 익히시면 원하시는 답변들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write나 summary로 시작하는 혹은 create로 시작하는 문서나 작성하는 부분이 뭘 만들어 달라. 뭘 만들어 달라. 뭔가 요약해 달라. 라는 이런 류의 이제 명령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체크라고 체크로 시작하는 어떤 이런 문서를 뭐 검사를 해달라. 뭐 일관성 검사라든지 뭐 오류를 찾아달라. 이런 체크라는 명령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뭐 문서로 변환해달라. 워드를 파워포인트로 바꿔달라. 이런 트랜스폼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질문할 수도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프로바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한 대여섯 가지의 주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질문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파일럿이 최고 품질의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려면 프롬프트 작성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포함시키면 좋을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구성 요소를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목표죠. 주요 내용입니다. 뭘 원하느냐, 어떤 답변을 원하느냐고. 두 번째는 상황,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예를 들면은 3개에서 5개 정도의 주요 항목을 생성하여 내가 클라이언트 X의 회의에서 3번째 단계 브랜드 캠페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네. 녹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내가 뭐에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주면 더 좋다. 왜 그것이 필요하며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명기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저렇게 했을 때 보다 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대죠. 어떻게 코파일럿이 응답하기를 원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빨간 표시로 내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언어를 사용해달라. 그러니까 언어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다는 좀 명시를 해달라는 거죠. 이런 부분. 네 번째는 출처를 명기해달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정보나 예시를 코파일럿이 사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출처가 이제 분명해지면 범위를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럼 코파일럿이 그 해당된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신의 데이터들, 좀 넓은 데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 4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높은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실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요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뭐 그런 프롬프트와 약간 느낌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비즈니스에 좀 더 특화돼서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프롬프트 내용은 좀 다르다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비즈니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가 소비자들이 하는 그런 질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좀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거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그래요? 하나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코파일럿의 응답은 검토하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파일럿은 실제로 텍스트를 예측하고 생성하도록 설계된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델들의 특징이 다양한 데이터들의 학습으로 인해 편향되거나 혹은 공격적이거나 잘못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잠재력은 이제 광범위한 인간의 편견이나 부정확성을 반영하여 학습된 데이터의 광대하고 다양한 특성 때문이라고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럴듯한 오류들이 포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코파일럿이 응답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완전히 AI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크로스 체크해 부분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하면 똑같이 답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인덱싱에 대해서 인덱싱 데이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팁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뭐 리제너레이트도 가능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윤리적으로 사용하셔라.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새 뉴스상에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든지 AI를 통해서 이런 뉴스 만들어낸다든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코파일럿 사용은 안 된다라는 부분 이제 3가지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프롬프트 부분에서 특히 기업 혹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파워 유저라든지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라든지 활용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중요성,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코파일럿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0% 믿는 것보다는 크로스 체크 해보는 부분들 추천드리는 부분.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봐야죠.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더 좋은 답이 나올지를 테스트를 해봐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모델을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좀 더 다양한 답변들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할 때 기업에서 특히 관리자분들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이게 변화 관리입니다.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 위해서 AI 옵션 도입을 하셨는데 비싸게 그 활용률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도 마찬가지인데 코파일럿 한 카피에 1년에 50만 원입니다. 교육이나 변화 관리는 아주 필수적인 옵션 되겠습니다. 시엔토트 관련된 교육이나 변화 관리 서비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 영업 대표나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팔로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파일럿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한글 버전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담당자가 어떻게 쓸 거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도입해서 잘 배포하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파일럿은 좀 다른 개념이 담당자가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담당자가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변화 관리라고 하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못 쓴다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기.
CN토트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연락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에서 켜서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팀즈 코파일럿 안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저의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CN토트를 설명해주고 있고 From the Web이라고 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고 저는 이 기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보통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다음 또 외부에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다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페르소나가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는 뜻이고요. 가상의 인물이 있으면 그 가상의 인물의 외형적인 스타일이라든지 성격을 미리 설계를 해보고 그 설계하면서 그 단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기존의 방식을 이제는 코파일럿 페르소나로 적용해서 업무를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기존에 진행했던 업무를 코파일럿 업무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변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파일럿 페르소나가 있다면 그 페르소나의 역할에 따른 업무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기존에 항상 진행하는 루틴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제는 코파일럿 업무 방식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에 많은 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에 초점을 맞춰서 그 워크플로우의 흐름에 맞게 코파일럿의 그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보고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 M365 앱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수행해보는 것까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HR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회사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네. 직원 고용이라든지 정책이나 복리후생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요즘에는 그 신입 직원 또는 기존에 계신 직원들을 위한 또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냐 먼저 확인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디자이너를 뽑고 싶은데 디자이너의 뭐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건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그런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문서를 먼저 생성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M365 챗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자 이력서를 3장이든 4장이든 다 직접 보시면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앞으로는 M365 챗에 이력서를 보내기만 하면 원하는 핵심 내용만 취합을 해서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했는데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루프 코파일럿을 통해서도 인터뷰 질문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전 경험, 목표, 개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걸 포함한 질문을 생성해줘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요즘엔 대면 미팅도 하지만 온라인 미팅으로도 면접 많이 진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더 좋지 아니면 이 지원자가 어떤 대답을 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내용을 빠르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면접을 봤는데 이 지원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랬을 때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제안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웃룩 코파일럿으로 면접 지원자에게 결과 메일을 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초안을 생성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워드에서 동일하게 생성을 하게 되고요. 아까처럼 디자이너를 우린 채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직무 기술서를 먼저 생성할 수 있거든요. 디자이너의 뭐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어떤 직책, 뭐 어떤 책임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앱마다 저렇게 오른쪽에 저렇게 코맨드를 하는 코파일럿 창이 있는 거죠? 지금 챗봇 형태로 대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주요 책임은 어떤 거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라고 빠르게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워드에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워드에서 지금 직무 제안서 설명서를 빠르게 생성을 해줬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프롬프트는 드래그를 해서 표로 시각화를 누르면 이 글을 표로도 전환을 해줍니다. 저거 작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사님. 제안서는 계속 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화로 저렇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파악이 용이합니다. 코파일럿을 통해서 지원자의 이력서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저거 다 읽어볼 시간이 없다. 기존까지는 이제 계속 많은 장수를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첨부해서요. 슬래시는 참조 기능이니까요. 이렇게 이력서를 붙이면 그 사람이 기술, 그 사람이 과거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요약해줘라는 프롬프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토트라는 지원자거든요. 그랬을 때 이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력서를 기반으로 코파일럿이 요약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진짜 시간 많이 세이브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참조를 한번 열어서 코파일럿이 내가 잘 이해한 대로 가지고 왔나? 라고 한번 성을 체크를 하시고 싶은데 김토트란 사람이 이력서를 잘 가지고 왔구나, 내용을 잘 요약을 했구나라고 한 번 더 사용자가 더블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면접 준비하기 전에 앞서서 면접 질문을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루프 코파일럿으로 가능합니다. 슬래시 루프에서 초안 작성, 드래프트 칸이 뜨면 애니메이션 디자인에 대한 직무를, 인터뷰 질문을 생성해 줬는데 그 이전의 경험,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개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포함해서 질문을 생성을 해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영어로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한국어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한국어로 좀 붙여봤고요. 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면접 질문을 실제적으로 생성을 해주고 면접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원관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도 함께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츠 코파일럿을 통해서 면접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하고 했어. 인터뷰를 다 끝났습니다. 끝난 이후에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업무를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총 면접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요약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회의 관련된 부분들 저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뷰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네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Suggest Follow Question입니다. 후속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럼 내가 면접을 진행했으면 어떤 질문을 더 했으면 좋았을까? 어떤 또 좋은 질문이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면 좋았겠다라든지 이전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놓쳤던 인사이트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코파일럿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 업무를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저 기능이 코파일럿 주 킬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추천 명령어, 추천 질문들을 쭉 제시해 준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김토트란 사람에 대한 이제 우리는 제안을 할 건데 뭐 몇 월 며칠의 시작 날짜를 포함한 제안서를 생성해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 제안서를 생성해 주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이 문서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이메일 톤으로 변형을 해줘라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룩 코파일럿을 키지 않고도 이 워드 코파일럿 안에서 이메일 문구로 이 내용을 좀 변형도 해줍니다. 어투라든지 형식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또 빠르게 같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 형식으로도 서브젝트 뭐 어떤 내용이고 조금 더 정리가 돼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웃룩 메일을 보낼 때 아까처럼 방금 생성했던 워드 제안서를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뭐 채용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작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실행시켰을 때 그냥 여기서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동일하게 다시 재생성을 누르면 비슷한 듯 다르게 제안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러 가지를 생성한 다음에 비교 분석해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영어 부분인데요. 그 업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지금 보시다시피 고객 관리, 아니면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다른 팀과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비중이 넓은 가운데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고객 관리나 라이선스 관리, 견적 관리, 그리고 제안서를 생성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이미 알고 계신 영업 업무들은 굉장히 많은 절차를 지닌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들을 이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업무의 어려움을 줄이고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코파일럿을 통해서는 고객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피치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생성한다든지 그리고 제안서를 생성하고 고객이 뭐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메일이 왔을 때 빠르게 분석하고 메일을 답장해주는 것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과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업무를 진행할 때 루프 코파일럿을 통해서 우리는 코파일럿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뭐 인사이트가 있을까? 문서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 루프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루프 앞으로 많이 활용하는 고객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은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고객과 회의를 하기 전에는 그 회사에 대해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서 켜서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팀즈 코파일럿 안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시엔토트로 한번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금 플러그인을 킨 상태에서 지금 작동을 시켜보았는데요. 저의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시엔토트를 설명해주고 있고 From the Web이라고 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조를 보면 시엔토트 공식 홈페이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잘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보통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다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영업 코파일럿 관련 문의건이라고 해서 코파일럿에 관해서 고객과 주고받았던 메일입니다. 네. 그럼 그 메일에서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건지 그 글머리 기호로 좀 목록을 정리해줘요. 그거 중요하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영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M365 코파일럿 한국어가 언제 되냐, 뭐 프롬프트 예시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고객이 이렇게 던졌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잘 참조로 가지고 왔다라는 점 사용자가 한 번 더 더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료를 생성해야 됩니다. 저게 이렇게 슬래시 하고서 문서 링크를 공유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냥 그 문서 이름만 지금 집어넣으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워드와 파워포인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워드에서 작성이 가능하고 아웃룩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루프에서도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형태의 앱을 쓰면서 저렇게 생성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내부의 소스들까지 같이 인덱싱이 되면서 코파일럿이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 사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커넥터나 플러그인을 통해서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입니다. 기업마다 그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환경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장하는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굉장히 다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코파일럿이 M365 기반 데이터에서만 동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에는 M365 말고도 활용해야 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나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해당 데이터 소스나 그런 서드파티 플랫폼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확장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코파일럿 플러그인이라는 부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커넥터라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파일럿 플러그인은 스킬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덱싱이 없이 우리가 그 프롬프트에 어떤 키워드가 입력이 됐을 때 그 키워드하고 가장 유사한 API나 그 프로그램들을 호출을 해서 조회된 검색 결과를 반환해주는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호출하고 조회된 검색 결과를 반환해주는 혹은 여기다가 다시 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 간단하게 그걸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고요. 저기 코파일럿에 플러그인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는 그래프 커넥터라는 거는 M365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인덱싱을 하죠. 최초에. 같은 수준의 인덱싱을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시멘틱 검색과 텍스트 요약이 가능해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코파일럿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커넥터는 지식을 확장한다는 개념, 데이터 범위가 넓어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외부 데이터긴 하죠. 양쪽이 다 외부 데이터긴 한데 코파일럿 오케스트레이터가 플러그인의 개념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개념. 그래프 커넥터 같은 경우는 시메틱 인덱싱. 그러니까 인덱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창조해내는 코파일럿 본연의 기능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코파일럿한테. 나에게 할당된 업무들을 좀 알려줘. 코파일럿은 그러면 그 프롬프트 내에 들어온 키워드를 인식을 해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여러 개를 조회를 해봅니다. 지금 장표에 보시면 크게 4가지 지금 플러그인이 존재를 합니다. 코파일럿이 사용자의 의도를 감지하는 거죠. 나한테 할당된 업무라고 하는 걸 보고선 가장 관련성이 높은 플러그인을 식별해냅니다. 이 키워드는 프라이어리티 매트릭스라는 플러그인에서 가져와야 될 키워드야 라는 걸 코파일럿이 프라이어리티 매트릭스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할당된 아이템을 찾아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 처리한 결과를 키인을 하게 되면 입력을 다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플러그인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래프 커넥터는 사내 혹은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다양한 외부 데이터들이 지금 보이시죠? 그러네요. 이 그래프 엔진이 웨이브 데이터 소스하고 연결이 되면 이 데이터들이 그 코파일럿이 불러들이는 시마틱 인덱싱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는 M365 데이터와 더불어 내부의 소스들이까지 같이 인덱싱이 되면서 코파일럿이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이 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기업에서는 단순히 M365에 있는 데이터들만 활용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클래식하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 사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이 커넥터나 플러그인을 통해서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입니다. 기업마다 그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네. 활용하는 환경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저장하는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굉장히 다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넥터를 연결하게 되면은 같은 레벨로 끌어올 수 있게 되고, 기존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은 중요한 부분들이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M365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M365 테리토리에 존재하는 보안 정책들을 상속을 받게 되지만,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권한이라든지 네. 문서의 라벨이라든지 네,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마 그 보안 정책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이뤄내 줄 수 있는 부분들, 관리자나 운영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 관리 혹은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CM2에서는 다양한 변화 관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업 입장에서 한번 팔로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코파일럿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코파일럿은 저의 이제 비서, 부조종사. 하지만 결정은 자기가 한다. 네. 이런 부분들도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의 업무 환경을 많이 바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는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단순하게 뭐 솔루션을 도입해서 또 매뉴얼만 읽는다고 해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CN소프트와 같은 이런 컨설팅과 또 이런 서포트 해주는 기업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시행착오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프롬프트가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분석해줘, 이렇게. 보안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보안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M365 코파일럿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보안,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시큐리티 코파일럿, 그 코파일럿 for security라고 하죠. 네, 코파일럿 for security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M365 기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M365에 관련된 보안 정책을 잘 세팅하면 코파일럿 사용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기업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들을 활성화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중요한 보안과 규정 준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M365에서 자동으로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파일럿의 LLM은 고객 테넌트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사용자 프롬프트 간의 대화에 대해서도 학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비즈니스에만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넌트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된 권한 부여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와 그룹 간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 개인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수년 동안 사용해왔던 그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용자 간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파일럿이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대해 무분별한 검색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M365 환경에 대한 보안이 먼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파일럿이 조직의 보안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데이터는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저장소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조직의 보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게 되면 그만큼
시멘틱 인덱스라는 싱의 의미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양질의 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즈 같은 경우나 또는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에 팀이나 사이트에 대해서 공개 또는 비공개 설정을 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기밀스럽거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특정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데이터와 작업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사용자가 참조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도 보안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후에 민감한 정보가 조직 내부의 사용자나 외부 사용자에게 무단으로 공유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DLP 정책을 구성하시게 되면은 좀 더 외부로의 어떤 그 정보의 반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M36 기반에서 이제 돌아가는 보안 정책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네.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 또 이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때의 데이터 네. 이런 것들도 또 추가적인 보안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M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보호 기술들에 보면 뭐 AIP의 레이블, 민감도 레이블을 지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파일 서버에는 어쨌든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들을 파일 서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상속받아서 네.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서에 AIP 민감도 레이블을 지정하는 거.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지정이 되게 되면은 네. 권한이 없는 파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액세스하지 못하듯이 코파일럿도 그런 파일들을 참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프롬프트를 통해서 코파일럿과 대화하는 이 내용들은 M365 테넌트 내의 영역에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저장되는 내용은 코파일럿이 외부로 공유를 한다거나 코파일럿의 학습이라든가 이런 데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은 네. 그 대화에 대한 부분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존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코파일럿을 이용할 때 내가 질문을 좀 엉뚱하게 올렸다거나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그럴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코파일럿 for Securit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4월 1일 GA가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서비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애저 서비스에 구독이 있다면 활성화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Security Computing Unit이라고 하는 애저 서비스에 보통 VM 같은 거 만들 때 컴퓨팅 유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Security Computing Unit을 단위로 해서 시간당 4불 정도 사용한 만큼 쓰시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과금 체계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코파일럿 for Security는 오픈 AI의 가장 진보된 GPT-4 모델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제공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 인프라, 그다음에 사이버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고유의 전문 지식, 그리고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 이런 포괄적인 보안 포트폴리오들을 다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보안의 모든 것과 이 오픈 AI의 GPT-4 모델을 결합을 한 것입니다. 자, 코파일럿 for Security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안 분석가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위협에 대한 응답과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프라이빗 프리뷰에 참여한 고객은 이렇게 몇 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이제 단 3분 만에 완료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를 기반으로 보안 위협과 관련된 로그를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고, 또 복잡한 스크립트를 간단히 자연어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 스크립트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석가에게도 시간을 절약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M365를 포함해서 우리의 보안 솔루션들은 로그성에 잡음과도 같은 신호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더 중요한 신호들을 이전보다 더 잘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사이버 보안 인재의 부족은 사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시기에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서 전문 보안 분석가들은 이전보다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에서 피싱으로 인한 손상을 찾아줘 라고 프롬프트북의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피싱 시도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가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이 단계를 빠르게 실행하고 악성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용자, 제목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낸 사용자로부터 의심스러운 로그가 시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합니다. 네. 또 이 간단한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해서 누가 이메일을 보냈는지, 장치가 무엇인지, 경로가 무엇인지, 어딘지, 링크를 클릭했는지, 첨부 파일을 누가 열었는지,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없으면 답변을 얻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결과를 단 몇 분 만에 보안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사실 실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SOC 분석가의 핵심 역량은 사실 보고서 작성이나 또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보고서를 대충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인시던트와 공격 체인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라고 네.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단 몇 초 만에 생성을 해줍니다. 실제로 저런 업무가 보안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진짜 바쁜 일 제외하고 네. 보고서 써야 되고 하는 일들에 그렇죠.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 네. 보안 담당자라고 한다면 또 특히나 전문가인데 네. 파워포인트 파일을 그냥 허접하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데 또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보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뺏기는 것이고요. 네.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다음에 4가지 활용 사례를 중점으로 두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복잡한 경고를 더 간결하고 실행 가능한 요약으로 빠르게 정리해서 신속한 응답 시간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안 인시던트에 대한 컨텍스트를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기반의 분석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보안 사고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영향을 받는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난독화되어 있는 악의적인 스크립트 이런 것들도 다 코파일럿을 통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자연어로 다 해석을 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분석을 통해서 발견된 위협 인디케이터를 효율적으로 추출해 가지고 사용자 환경의 각 개체에다가 대입을 시켜줍니다. 대입을 시켜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코파일럿이 안내해주는 응답을 통해서 분류하고 조사하고 또 억제하고 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지침,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인시던트 대응의 그 단계별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 위협에 대한 빠른 분석과 응답, 그리고 권장 지침을 통해서 보안팀의 핵심 역량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보안 태세를 개선하고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성형 AI가 바로 Copilot for Security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에서 반복적이거나 좀 귀찮은 업무들을 이제 AI를 이용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와 네, 같이 그렇습니다. 보안 쪽 관련돼서도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네.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자에 대한 생산성, 사실 AI의 원칙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첫 번째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해야 된다. 보안팀에 대해서도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AI, 그 보안팀을 위한 AI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보안 솔루션별로 AI, ML을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에 AI를 적용한 것과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의 어떤 차이점? 네. 뭐가 있을까요? 보안 전반 영역에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 데이터 이런 측면, 위협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다 걸쳐져 가지고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코파일럿이 있다고 한다에 비해서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들은 일단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 담당 영역에 대한 그 보안 로그를 분석하고 또 AI로서의 역할을 제공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분석, 어떤 분석과 해결, 또 방향, 또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걸 아우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가지고 한번 가져보자. 아까 보니까 프롬프트가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분석해줘 이렇게.
보안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보안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